계속해서 마스크 속 건강 어떤 점을 살펴야 되는지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피부에 점과 검버섯을 봐라. 아니 근데 점이나 검버섯은 뭐 점은 원래 있는 거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다른 점을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그냥 점이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악성 종양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원래 피부에 있는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가 악성으로 변한 그 흑색종이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 그다음에 기저세포종이 있고요. 이런 피부암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편평세포종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피부암들은 다 공통적인 원인이 제일 흔한 것이 햇볕의 자외선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게 되면은 이 세포의 변화가 생기면서 암으로 밖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악성 흑색종이 가장 악성도가 높고 그 다음이 이제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등인데요. 뭐 그 이외에도 이 원인은 그 사실 이 자외선 말고도 그 이외에 비소에 노출이 된다든지 다른 원인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암은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암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에 한 67대 배우 두 분이랑 방송을 했는데요. 한 분은 점이라고 우기고 한 분은 그거는 너무 나이가 먹어서 검버섯이라고 우기는데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요. 근데 금방 얘기하시는 저기 피부암 같은 경우 저희 선배 중에도 그걸 걸렸는데 이게 김인지 점인지 피부암인지 어떻게 기준을 나누나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몇 가지 구분점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은 대칭적인데 악성 종양은 비대칭형입니다. 좀 그리고 점은 경계가 매끈한데 악성 종양은 경계가 좀 불규칙해요. 그리고 점은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인데 악성 종양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크기가 악성 종양이 좀 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악성 종양은 모양이나 크기가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거나 애매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과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미용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상의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감별해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얼굴 형태의 변형을 잘 살펴야 되라.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변형이 올까요? 예, 무슨 얼굴에서 가장 먼저 이상이 있으니까 얼굴이 붓는 겁니다. 사실 붓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위장만 붓는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얼굴만 붓는데 그것은 위장 탓입니다. 위장 경락이 얼굴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얼굴이 붓는 것을 위풍, 위장의 풍이라 했습니다. 좀 과식한 다음에 찬바람을 쐬었을 때 뭔가 꽉 막혀서 잘 내려가지 않고 얼굴이 붓게 되고 하는 괴로운 거죠. 뭐 그 외에도 몸이 허약해도 붓습니다. 과로하고 잘 먹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도 기운이 없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얼굴로 자꾸 붓는 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분이나 허약자분들이 기침을 자꾸 한다. 폐가 안 좋고 해도 폐가 기를 소통시켜주지 못하니까 얼굴도 붓고 몸이 붓고요. 그리고 늘 자주 몸이 부으면서 얼굴도 붓는 경우라면 이 콩팥병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눈꺼풀이 잘 붓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붓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먹어도 붓는다. 근데 어제 저 잠깐 뭘 먹었더니 또 아침에 얼굴이 땡땡 부어있는데 그런 붓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얼굴이 부었을 때 왜 좀 붓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빼야 됩니까? 사실 자주 붓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땀 안 흘리거나 특히 밤에 먹으면 잘 붓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땀을 잘 내주고 대변, 소변 잘 빠져나가게 된다면 잘 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과로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 과도하게 쓰는 것도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짜게 먹지 않고 뭐 술이라든가 청량음료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신맛 음식이나 단맛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신맛은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붓게 만들고 단 거를 자꾸 먹으면 습기를 몸에 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거죠. 그리고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뭐 파채라든가 율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옥수수 수염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잘 빠져나가고 붓지 않게 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야식을 안 먹어도 붓지 않을 텐데 이게 마음 먹은 것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붓는 거 외에도 또 살펴봐야 할 얼굴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네, 얼굴이 좌우 대칭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얼굴이 좌우 대칭이 안 될 때 또 특히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좌우가 안면 근육이 다르게 움직인다면은 뭐 안면마비라든지 또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를 꼭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면 뒷목 잡으면서 뇌졸중을 바로 쓰러지잖아요. 네네. 근데 안면에 이렇게 마비가 온다라는 건 이미 뇌졸중이 걸려서 그 다음 증상이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갑자기 심하게 왔을 때는 네. 사실 안면마비만 오는 게 아니죠. 어지럽고 그 편마비,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또는 의식을 잃거나 언어장애, 구음장애, 말을 잘 못하거나 운동실조거나 이런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얼굴만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안면 신경마비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중추성이라는 것은 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경색이나 뇌종양이나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심각한 거네.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이마에 주름 잡아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중추성, 그러니까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마비는 한쪽 이마부터 얼굴 전체가 다 마비된 쪽이 안 움직입니다. 잘. 한쪽으로 비틀어지거든요. 왼쪽처럼.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안면 마비, 말초성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안면 마비가 왔다. 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중추성으로 오게 되면은 이마 쪽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아래 얼굴만 움직이고 이마는 주름이 잡혀요. 이런 거로 차이가 올 수 있고요. 또 미니 뇌졸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잠깐 마비나 뇌졸중 증상이 있는가 싶더니 뭐 24시간 이내라고 돼 있지만 몇 시간, 몇 분만 나타나다 좋아지는 경우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뇌졸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니 뇌졸중이 말이 미니인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은 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안면마비나 운동실조, 언어실조, 또 뇌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 좋아지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더 심각한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통계에 따르면은 이틀 이내에 뇌경색이 올 확률이 5%나 된다고 하고요. 오. 일주일 내에는 10%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네, 바로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검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얼굴 표정의 변화나 마비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 고위험군의 하나가 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혈압은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 예, 우선요,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과도하게 흥분하다거나 긴장을 한다거나 특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우울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또 음식도 뭐 배불리 과식을 한다거나 짜게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담배를 끊어야 되고요. 술은 조금씩 뭐 드셔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편한 거지만요. 그리고 음식도 보면은 아무 음식이 아니고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열을 내려주면서 기를 아래로 가라앉혀주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간장이나 심장의 열이 문제인 것이고 또 고혈압 상태에서는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오거든요. 그걸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속에 노폐물을 잘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땀 잘 나고 대변, 소변 잘 나오고 하면은 몸도 가벼워지면서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부족한 것, 특히 음기를 보충하는 음식도 필요하죠. 네, 아울러서 가정 혈압도 꼬박꼬박 재시고 혈압 일지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2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풀어볼게요. 저희 남편과 아들 둘은 허리에 까맣고 살이 튼 것처럼 가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혀끝에 혓바늘 같은 게 생겨서 1년이 넘어도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 발음하기도 불편하고 자꾸만 혀를 깨물게 됩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답답합니다. 일단은 까맣게 살이 튼 부분은 우리 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사실 직접 보지 않고 말씀만 들어도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옆구리 쪽에 살이 텄다면 혹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날 때 예를 들어 옆구리 쪽에 뱃살이 나오게 되면 살이 터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제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마치 여성들 임신했을 때 이제 살이 튼 것처럼 맞아요. 사실은 남자분들도 갑자기 체중 증가할 때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 갑자기 체중 증가할 때 똑같이 옆에 살이 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혓바늘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치아에 닿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1년 동안 혀 끝에 뭔가 혹 같은 게 있다라는 거는 아마도 섬유종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균열하지 않을 때 안 그러면 기타 등등 악습관, 뭐 혀를 이렇게 깨문다든지 이런 습관에 의해서 혀에 계속 자극이 되면은 섬유종 같은 양성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까운 치과 가셔갖고 상담하셔서 이렇게 떼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궁금증 볼까요? 자, 60세 남편이 얼마 전 대상포진을 가볍게 앓고 나은 지 일주일 후에 혓바닥에 세로로 갈라짐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힘든 일이 있냐고 했다던데 혀가 가운데 갈라짐이 생기는 게 건강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혀의 갈라짐, 이것도 이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저희 고랑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만 봐서는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환자분이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으셨고 몸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시고 이렇게 영양 같은 것도 떨어지셨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고랑혀가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는 특별한 치료는 아니고요. 그 고랑에 뭐 음식물이라든지 세균이 껴가지고 2차 감염이 되지 않게 청결하게 유지하시고요. 이런 불편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가까운 치과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마스크 속 내 건강을 살피는 방법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볼 곳은 바로 입속의 혀 모양을 봐라입니다. 사실 혀를 남한테 잘 안 보여주게 되긴 하는데 교수님들께서는 혀로 또 건강을 짐작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한의사는 거의 혀를 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진찰, 망진 가운데 혀를 살피는 설진이 있습니다. 설진. 그래서 우선 혀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색깔을 보게 되고요. 또 설태가 있잖아요. 설태가 색깔이 어떠냐, 얼마나 얇게 두텁게 끼었느냐.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오장육부에 이 질병의 기운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허약한 것이 강한지 어느 건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설태를 통해서 몸에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왔는데 피부 표면에 머물러 있는지 몸 속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설진을 함으로써 이 사람 병이 지금 가벼운 상태다 아니면 중한 상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혀 색깔이 약간 담홍색이 있는데 혀가 좀 너무 담백하다. 네. 아주 기와 혈이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하다. 기력이 없다. 요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 궁금한 게요. 사실은 구강외과 하면은 아무한테도 내 입속을 안 보여주는데 거기만 가면 하고 혀를 보여주는데 일종의 환자들이 왔을 때 혀의 상태에 따라서 좀 아픈 병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혀도 다른 기관과 같이 뭐 바이러스, 세균 아니면 진균에 의해서 감염성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장기간 흡연을 하셨다든지 안 그러면 잘 맞지 않은 틀니, 보철을 참고 사용을 하셔서 계속 외상에 의해서 염증 등이 생겨서 또 이게 네. 더 진행이 되면 구강암 같은 걸로 발전된 경우도 있고요. 또 면역이 이제 떨어졌을 때 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뭐 물집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잘 벗겨지지 않는 그런 백태 양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색깔이 뭐 빨갛게 변한다든지 뭐 염증이 잘 안 없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치과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